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강물입니다. 오늘은 랑의 운트젠의 세계 5대 시계 브랜드이자 독일 시계 끝판왕 브랜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할 모델은 코포 블루라는 별명을 가진 삭소니아 신인데 실물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드레스 시계 리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제 취향이 아닌 것도 있고 제가 리뷰를 하다 보면 뭔가 신나는 느낌이 없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계 리뷰 리스트를 쭉 보시면 드레스 시계 리뷰가 거의 전멸 수준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모델 제가 첫눈에 보고 이거는 무조건 리뷰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한테 무조건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특히 저는 이 랑의 운트젠의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소중한 시계를 빌려주신 제 구독자분 정말 사랑합니다. 무려 2달 정도를 빌려주셔가지고 착용을 정말 알차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드레스 시계 특성상 설명할 부분이 크게 다만 랑의 운트젠가 만든 드레스 시계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랑의 운트젠의 시계들을 좋아하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삭소니아 신 랑의 운트젠에서는 가장 얇은 케이스 두께를 보여주는 컬렉션 중에 하나죠. 보시면 이 모델도 신이라는 모델명답게 케이스 두께가 6.2mm 밖에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런 시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얇은 두께가 좀 더 많이 체감이 된 것 같아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매뉴얼 무브먼트, 일명 수동 무브먼트죠. 손으로 감는 핸드 와인딩. 보시면 랑의 운트젠의 칼리버 L0931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놀랐던 점이 뭐냐면 무브먼트 두께가 2.9mm 밖에 안 되는데 파워 리저브는 72시간. 생각보다 파워 리저브가 좀 길어서 그러면서 랑의 운트젠가 잘하는 피니싱, 이 무브먼트에도 정말 예쁘게 피니싱을 해놓았습니다. 독일 특유의 글라슈테 방식을 따르는 저먼 실버 3쿼터 플레이트가 가장 눈에 띄고 이 디자인이 평범하게 보이긴 해도 휠의 축 거리 오차를 줄여주는 점도 있고 오염에도 강하고 또 다른 무브먼트에 비해서 좀 더 튼튼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리빙 스트라이프 패턴이 빛을 받았을 때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점도 있고 스완넥 레귤레이터 밑에 밸런스 쿡에는 손으로 직접 인그레이빙한 플로럴 패턴, 이외에는 스크루 밸런스 휠 실제로는 4개로만 조정이 되죠. 그리고 키프 쇼크 시스템, 블루 스크루, 루비하고 골드 샤통, 메인 스프링의 나선형 솔라리제이션, 페를라주 챔퍼링, 플랫 폴리싱, 우리가 알고 있는 피니싱들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딩 느낌은 그냥 평범한, 그래도 클릭에 걸리는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와인딩 느낌을 중시하는 편이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랑의 운트젠에는 무브먼트를 2번 조립하는 걸로 정말 유명하죠. 이 무브먼트도 2번 조립을 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케이스 크기는 39mm, 원래 삭소니아 모델이 37mm가 주력인 편이거든요. 이 모델은 특별한 모델이라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39mm로 만들어 주어서 제가 착용하는 맛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러그 투 러그는 45.1mm, 러그 20mm. 전체적인 비율은 그냥 한눈에 봐도 황금 밸런스. 아시다시피 저는 전체적인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죠. 확실히 랑의 운트젠의 시계들 전체가 제가 좋아하는 비율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전통 드레스 시계 기준에 부합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내 손목 위에서는 정말 좋다. 그리고 18K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게도 꽤 묵직한 편이고요. 보통 골드 소재가 아닌 일반적인 드레스 시계를 처음에 만지면 예상되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골드로 만들어진 드레스 시계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생긴 거는 작고 얇은데 무게는 좀 나가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들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손목에 착용했을 때 그때도 이 느낌이 정말 기분 좋게 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랑의 운트젠의 시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뭔가 단단한 느낌을 주는, 폴리싱이 정말 잘 된 것도 있지만 케이스 쉐입 자체가 정말 예쁘게 보이려고 기교를 많이 부린 것도 아니고 또 타 브랜드보다 살짝 도톰한 돔드 베젤, 그리고 살짝 두터운 짧은 러그, 독일 시계답게 드레스 시계를 만들어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이 삭소니아 신 말고도 다른 랑의 운트젠의 시계들을 보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현대백화점 타임밸리 브이로그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만약에 드레스 시계를 산다면 182로 업다운을 살 것이다. 다이얼 밸런스도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단단해 보이는 이 케이스가 정말 좋다고. 착용을 거의 2달 정도를 해봐도 이 생각은 역시나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 모델의 하이라이트, 바로 다이얼입니다. 어떤 브랜드에서도 잘
볼 수가 없는 아주 유니크한 느낌을 주죠. 제가 매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예술품이 아닌가, 그 정도로 정말 예쁘고, 첫 출시는 2018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한정판 모델로 코포 블랙, 그 다음은 코포 블루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 다만 다이얼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이런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델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출시를 하지 않았나. 보시면 상당히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어두운 밤 하늘 위에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보통은 이런 다이얼을 어벤츄린 글라스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달라 보여서 제 구독자분한테도 물어보고 랑에운트제네 부티크에도 한번 물어보고, 결론은 먼저 실버 소재로 된 플레이트 위에 다크블루 골드 플럭스라는 반투명 레커를 코팅을 한 다음에 구리를 함유한 유리 재질의 고온 입자를 뿌리고 고열과 건조, 이걸 반복해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걸 코포 블루라고 보통을 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어떤 각도에서 봐도 이 작은 입자 때문에 굉장히 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그냥 봐도 예쁜데 제가 차에 타고 있다가 밖에 딱 나오니까 그때 빛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와 정말 예쁘다, 그냥 육성으로 저절로 예쁘다는 말이 튀어나오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조명보다 백화점에 있는 그 조명 있잖아요, 거기서가 더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의 블루 컬러로 무반사 코팅이 아주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반사 없이 이 다이얼이나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케이스백 글라스도 똑같이 무반사 코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영상이나 사진을 무브먼트를 찍어보면 정말 예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케이스 소재를 골드티가 안 나는 18K 화이트 골드로 만들었는가. 아마 처음에 시계를 설계할 때 여러가지 조합을 많이 해봤겠죠. 아마 그때 이 블루 다이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 바로 이 18K 화이트 골드가 아니었을까, 다이얼을 보다가 갑자기 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랑에운트 제네 특유의 알파 핸즈나 아플리케 바 인덱스도 보면 18K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져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세컨드 핸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아름다운 다이얼, 이 다이얼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현재 체결되어 있는 이 블랙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 원래 것은 아니고 원래는 다이얼 컬러하고 어울리게 다크블루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구독자분이 다이얼도 워낙 화려한 데다가 이 스트랩 디자인도 스티치가 없는 유광, 그냥 보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강해서 이 스트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182로 업다운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아쉬웠던 게 스티치가 아이보리였다면 전체적으로 좀 더 예쁘게 잘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핀 버클도 보면 랑에운트 제네가 디자인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투박해 보이긴 하죠. 로고 크기나. 저는 이런 튼튼한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착용도 해보면 정말 편했고요. 역시나 소재는 케이스하고 똑같이 18K 화이트 골드.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다시 사야 된다 그럼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방수는 30m. 역시나 드레스 시계답게 낮죠. 자, 오늘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부티크에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도 출시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의를 해보면 아마 구입이 가능할 거고, 정식 가격은 현재 4,006만원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중고 가격으로는 대략 한 3천만원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해도 아마 이 시계를 본다는 건 이미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편일 거고, 제 평가는 정말 굿입니다. 제가 드레스 시계를 평가하기에는 약간 지식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본 다양한 드레스 시계 중에서는 가장 예쁜 것 같다. 물론 파테필립의 칼라트라바 모델이 있는 것도 알고, 바시론 콘스탄틴의 패트리 모델이 있는 것도 알고, 브렉의 클래식 모델이나 트레디션 모델이 있는 것도 알고,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드레스 시계를 산다, 저는 그래도 랑에운트 제네 182로 업다운이나 이 삭소니아신 코포 블루 모델. 자, 그럼 오늘 리뷰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예쁜 시계로 찾아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